이 노상원 전 사령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수사기관의 시간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그렇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노 전 사령관, 이 선관위 장악 계획까지 할 정도로 이 계엄 사태의 플레이어이자 실행자, 계엄의 2인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단순 외부 지원 인력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노 씨가 계엄을 주도했다기보다는 김 전 장관을 밖에서 돕는 비선이나 이 조언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이 검찰의 시각인 겁니다. 검찰은 군이 실제 부품 공작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없고 정치인 사살을 시도한 정황도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 관계자가 한 매체에 내란죄 핵심은 폭동인데 수첩의 아이디어를 메모한 것만으로도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지금 앞다퉈서 수사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주요 피해자에 대해서도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혐의를 적용해야 될지 저런 혐의를 적용해야 될지 이 정도 손까지 이 사람이 했을 거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안 되니까 가진 축적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짧게만 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보도만 놓고 보면 약간의 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무속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뭐 2024년 올해 초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무속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개연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 지금 검찰과 경찰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아마 노상원 전 사령관이 갖고 있는 공적인 지위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적 라인 명령권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력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경찰에서는 이분이 이제 정보사령관과 그 예하에 있던 영관급 장교들을 만나서 인사권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동원을 했고 실제로 뭐 선관위와 관련한 여러 계획들을 준비했으니까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로만 놓고 본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맞겠죠. 사실 이분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기에는 실제로 갖고 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는 뭐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성신 부회장님, 경찰이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을 압수수색한 이후에 이 관련된 보도들이 나온 겁니다. 뭐 이 수첩에 사살이 있었다, 아니면 뭐 부품 공작을 모의한 정황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밝히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인 단어만 혹시 전달이 되면 언론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곡해나 오해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기는 한다 이러면서 경찰이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면서 수사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60에서 70페이지에 달한다는 그 수첩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게 발표가 돼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단편적인 얘기들만 보더라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냥 단순히 조언 역할만 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일, 11월 3일 현직 정보사령관을 비롯한 그 특수요원들까지 같이 뭔가 대기를 하는 그 역할을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수첩에 담겨 있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본인의 아이디어였는지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인지 이건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아주 극소수의 인물들과만 이 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거는 저는 거의 정황 증거에 가깝다. 이거는 뭐 직접 증거로 보기는 아직 어렵겠지만 이 정도의 간접 증거, 정황 증거라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그 수첩에 있는 내용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 그러니까 신빙성이라는 것이 이걸 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사살 이런 것도 충분히 계획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시각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나이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이브하다. 전주에
의원님, 뭐 법조계에서도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이제 공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뭐 수사를 하겠지만 검찰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뭐 아직 수첩에 대해서는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 이제 탄핵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을 네.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관련된 증언이나 진술,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검찰의 네. 시선이거든요. 지금 이제 드러난 거는 그 노상원 씨가 뭐 운영하고 있는 점집에서 발견된 수첩에 적혀 있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적혀 있는 사실이 과연 이제 뭐 계엄의 밑그림은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어떤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뭐 소위 말하는 뭐 2인자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12월 2일에 있던 상황에서 뭐 구체적인 지휘를 한달지 사실 이러한 구체적인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런 계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좀 관여를 한 뭐 그런 정황은 좀 보여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뭐 부품 공작을 좀 기획을 했다고는 써 있습니다. 그렇게 볼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아예 그냥 그 수첩에 그냥 기재 정도로 끝나는 거지. 상상의 영향으로 예, 끝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걸 위해서 어떠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체포와 관련한 그런 것도 다 이름이 너무 많이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직역도 다양하고 뭐 이름도 몇 명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있었던 상황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경찰에서는 2인자 역할까지 한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만 지금 노상원 씨가 결국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노상원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이분이 어떤 그런 그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많이 그 관여를 했다고 좀 보일 수 있습니다만 주도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또한 그 12월 3일에 역할을 본다고 하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네.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단계니까 경찰에서 이 수사한 내용 검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마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내용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